매는 맹금류로 사육하기가 어렵다. 세상에 매를 사육하는 자들은 길어야 3, 4년을 기르고 짧으면 1, 2년을 기른다. 심지어는 두세 달을 넘기지 못하고 매가 달아나거나 죽거나 하여 오래 사육하지 못한다. 어떤 노인이 매를 35년이나 사육하였지만 그 매가 죽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매를 기르는 어떤 자가 그에게 물었다. 매는 사육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소인이 매를 사육해 보았지만 길어야 3, 4년이고 짧으면 1, 2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두세 달을 넘기지 못하고 매가 달아나거나 죽었습니다. 급자하니 선생께서 매 한 마리를 기르는데 35년이 되었다 하더군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달아나지도 않는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매를 기르는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 그러니 그대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대가 나에게 굳이 물으니 내가 그대에게 숨기지 않겠네. 그대는 한번 들어보게. 매는 맹금류라 할 수 있네. 장백산 기슭에서 태어나 독림산표랑에서 성장하는데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매는 숲에 대한 본성과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네. 그래서 옹졸한 닭이나 오리처럼 쉽진 않다네. 매가 그물에 걸리면 끈으로 매의 몸을 묶고 가죽으로 된 팔찌에 올려놓고 먹이지. 낮에는 팔뚝에 올려놓고 밤에는 등불을 켜놓고 기르네. 가까운 곳은 노끈으로 시험해보고 먼 곳은 휘파람 소리로 시험해본다네. 상아, 녹각, 쇠방울로 자태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쥐나 비둘기, 닭, 참새로 배를 채워주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람과 가까워지게 하네. 그리곤 굶기기도 하고 물을 주지 않기도 하면서 길을 들이지. 그 훈련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걸세. 그렇게 하여 숲에 대한 매의 본성을 틀어막는다네. 그 후엔 사람이 기르기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지. 결국 창공을 날고자 하는 의지를 있게 만들고 사람의 손에 길이 들도록 만드는 것일세. 30일쯤 지나면 매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50일쯤 되면 서로 스스럼 없게 되지. 하지만 숲에 대한 매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네.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의지도 굳건하여 뭔가 자극이 되면 그동안 길러준 것을 잊어버리지. 뭔가 기운을 충동시켜주는 것이 있으면 그동안 훈련받은 것도 생각지 않게 된다네. 생각컨대 바람은 만물을 움직이는 것인데 새는 바람을 좋아한다네. 매는 날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지. 하지만 어쩌다가 날아서 바람을 만나면 어떤 기운이 솟아나서 스스로 멈출 수 없다네. 한 번 날면 마음이 흡족해지고 두 번 날면 자유자재로 날게 되지. 세 번 날면 부속을 벗어나 구름을 가로질러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린다네. 그러면 아득히 가는 곳을 알 수 없게 되는 걸세. 그래서 나는 창문 아래에 깃발을 세워놓는다네. 아침에 일어나면 그 깃발을 살펴보곤 하지. 혹시라도 바람이 불면 매를 날리지 않는다네. 무릇 저녁은 만물이 슬퍼하는 때이고 숲은 새가 돌아가는 곳이지. 해가 져서 산이 어두워지면 모든 새들은 숲에 있는 보금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네. 서로 짝을 부르고 암수가 호응하면서
높고 낮은 울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지. 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네. 그러면 당황하고 주저하다가 동쪽 서쪽 돌아보고는 마침내 달아나 버리게 되는 걸세. 그래서 나는 산 위에서 해를 살펴보고 해가 기울었으면 매를 풀어놓지 않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는 맹금이지만 그 힘줄과 뼈는 사람과 다름이 없네. 몸도 너무 수고롭게 하면 고단해지고 정신도 너무 사용하면 지치고 쇠약해지지 않겠는가. 매는 弓과 크기가 서로 비슷하고 그 힘도 서로 별 차이가 없다네. 매도 弓을 잡으려고 날면 핏줄이 동요되고 발톱으로 쳐서 잡으면 체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弓 한 마리를 잡을 때는 힘이 왕성하지만 2마리를 잡으면 힘이 약해지고 3마리를 잡으면 힘이 고갈된다네. 힘이 고갈되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죽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도 새 속의 매로 사냥하는 사람들은 이를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공을 탐내고 많이 잡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매의 힘이 쇠약해졌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힘이 고갈되었는데도 멈추지 않지. 그래서 사냥을 계속시켜 4마리, 5마리, 심지어는 10마리까지 잡는다네. 매의 기량은 더욱 쇠약해지고 기력 또한 더욱 고갈되고 말지. 결국 매는 높이 치솟아 오를 수도 없고 능히 진퇴할 수도 없게 된다네. 그러면 숲에 부딪혀 날개가 찢어지고 바위에 충돌하여 허리가 부러지기도 하지. 결국 거꾸로 떨어져 허무하게 죽고 만다네. 나는 꿩을 3마리만 잡으면 매를 날리지 않아. 생각해보니 매가 도망가게 되는 길이 2가지이고 죽게 되는 길이 2가지일세. 나는 이 4가지를 삼가 지켰기 때문에 매가 35년이 되었지만 죽지도 않고 달아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네. 질문한 사람이 절하면서 말했다. 선생의 가르침을 삼가 잘 들었습니다. 어떤 군자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겨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은 현자인가? 현자로서 매에 은둔한 사람인가? 그리고 직접 가서 물었다. 매를 기르는 선생의 조리 있는 말씀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리석어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매를 직업으로 기르는 사람이요. 단지 매에 관해서만 알 뿐이니 어찌 다른 것에 관해 알 수 있겠소. 군자가 대답을 강요하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젊었을 때는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들의 문화에서 놀이렀고 고금의 전기를 대략 들었습니다. 그럼 전기의 내용을 가지고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 고조는 스스로 사냥하는 방법을 안다고 여겨 진나라와 초나라를 사냥하였지요. 그러나 한신과 경푸는 모두 매처럼 하늘에 치솟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한신은 제나라를 바람으로 삼았고 경푸는 회남을 숲으로 삼았는데 한 고조를 능히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은 제나라 때문에 망하였고 경푸 역시 회남 때문에 망하였던 것입니다. 진수왕도 일찍이 6나라를 사냥하였지요. 그러나 백기가 장평의 높지 않은 성벽에서 힘을 다해 싸워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자살해야만 했습니다. 한무제도 흉노를 사냥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일행이 준계산에서 흉노가 굴러떨어뜨리는 바위 덩어리에 항복함으로써 그동안의 공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을 탐내는 자는 멸망하고 얻은 것을 자랑하는 자는 잃는다 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에서 사양을 아는 사람으로는 오직 한나라의 광무제와 송나라 태조가 거기에 가까울 뿐입니다. 내가 훌륭한 선생들에게서 듣고 전기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은 이와 같을 따름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군자가 길게 한탄하며 말하였다. 옛날에 호정은 현자로서 수 잡는 데 은둔했고 윤필씨는 현자로서 수레바퀴를 깎는 데 은둔했습니다. 당신은 현자로서 매 기르는 데 은둔했다고 하겠습니다.